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개념부터 문제 해결에 이르는 길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EBS 수학 영역의 서영란입니다. 자, 이제 오늘 3월 학력평가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아마 1학년 첫 시험이어가지고 되게 긴장도 되고 문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데요. 아마 100분이란 시간 동안 처음 수학 시험을 보다 보니까 좀 많이 떨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좀 뭔가 조바심도 났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우리가 보통 시험지를 딱 처음 펼치면 학력평가에는요, 필적 확인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같은 시험마다 똑같은 필적 확인란을 작성을 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매번 시험 볼 때마다 이 문구를 썼을 거예요. 내용이 뭐였어요? 네, 또 한 발짝 가지런히 발을 옮긴다. 네. 확실히 1학년 학력평가에 들어갈 만한 문구가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3월 학력평가를 통해서 수학에 대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발을 옮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전체적인 총평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3월 학력평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고등학교 신학기 첫 학력평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준으로 이제 100분 동안 시험 보는 첫 수학 시험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100분 시험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나중에 고3 때 수능도 볼 거잖아요. 네, 수능에도 100분 동안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학력평가를 천천히 계속 봐서 100분 동안의 수학 시험을 연습하셔야 돼요. 우리가 중학교 때는 모든 시험이 다 45분짜리 시험을 봤었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수업 시간이 50분이 되면서 시험이 다 50분으로 이루어졌을 텐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3 때 보게 되는 수능에서는 100분 동안 수학 문제를 30문항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요 첫 번째 학력평가가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는 100분짜리 시험 연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제 이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국에서의 여러분들의 위치를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보통은 이제 중학교 때는 학교 내에서만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학력평가를 봄으로 인해서 전국 단위 시험에서의 나의 위치는 어딜까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전체적인 문항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3월 학력평가의 범위는 중학교 수학 전범위예요. 그 중에서도 크게 범위를 나누면 첫 번째 수화연산, 문자화식 그 뒤에도 있을 건데 이 수화연산에서는 핵심 개념 이 두 가지 케이스에서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수의 체계. 여기서 소인수분해 정수와 유리수에서 이제 이 수체계에서 소인수분해하고 유리수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묻는 문항이 3점짜리 3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 수의 연산에서는요, 당연히 제곱근 계산하는 거, 유리수들끼리의 사칙 연산 문제들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 2점짜리 계산 문제가 2문항, 그리고 이제 4점짜리에서 1문항, 총 3문항이 출제되었구나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박스를 크게 쳐놨어요. 이 파트가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처음에 3월 입학해서 뭘 배우셨었죠? 첫 번째 단어는 다항식의 연산입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중에서 문자화식, 요 다항식 개념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다항식의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지 고등학교 1학년 수학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파트에 있는 문제가 무려 3문제나 나왔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방정식과 부등식인데 2차 방정식, 1차 부등식, 연립 1차 방정식 그리고 여러 가지 부등식인데 이 파트는 나오진 않았고요. 2차 방정식에서 이렇게 2문제, 1차 부등식과 연립 1차 방정식에서 이렇게 3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정식 있잖아요. 이 파트 그리고 문자화식 전체 영역에서 보시면은 무려 총 8문제나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되게 출제 비중이 높은 거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히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 배우는 핵심적인 방정식 풀이로 이어지는 단원이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대략 유추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함수예요. 함수는 여러분들이 배운 게 1차, 2차 그리고 좌표 평면과 그래프에서 정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 하면서 그래프를 살짝 다뤘을 거예요. 그 부분들이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는데 함수와 그래프에서는요, 문항수는 총 4문항인데 4점짜리 문항이 조금 비중 있게 많이 나왔다라는 거를 추측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하 파트에서 삼각비, 원의 성질, 도형에 닮은
그리고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리고 1학년 때 배웠던 입체 도형까지 해서 총 7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문자와식 파트에서 봤던 것처럼 이것도 결국엔 7문제나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전체 30문항에서 7문제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하 부분을 조심히 살펴봐야 되겠구나, 복습을 꼭 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 문자와식에서 기본적인 방정식을 풀 수 있어야 고1 수학을 학습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도 추측을 해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피타고라스의 정리랑 삼각비, 원의 성질, 닮음은요, 고등학교 때 내용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틈틈이 여러분들이 다시 복습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시면 다 무려 어디에 배치돼 있어요? 네, 4점짜리에 꽤 많이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요, 확률과 통계 파트예요. 그래서 확률과 통계에서는 여러분들이 확률과 그 기본 성질에서는요, 경우의 수, 확률 계산하는 거로 끝납니다. 그래서 확률 문제 하나랑 경우의 수 문제 하나랑 이렇게 2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통계에서는요, 대표값과 산포도, 상관관계, 자료의 정리와 해석해서 총 3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상관관계라는 게 하나 추가가 돼가지고요. 아마 2015 개정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입학했을 때 위에 선배들하고는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 과정에서 추가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문항이 분명히 출제가 됐겠구나라고 추측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변화를 말씀드릴게요. 지난번과 다른 점은 뭐냐면 당식의 곱셈 내용의 일부가 중2에서 중3으로 이동하면서 곱셈 공식도 이동하고 곱셈 공식을 조금 더 약화시켰대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조금 덜 배운 거예요. 그러면 이 덜 배운 부분을 나중에 어디서 다루겠어요? 맞아요. 고1 때 내용으로 조금 더 옮겨가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연립 1차 부등식도 고등학교 과정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더 이상 얘를 다루진 않지만 고등학교 가서 다루겠구나라는 거를 유추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파트인데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고등학교 과정으로 이동을 하면서 원래는 3월 학력평가에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늘 나왔었는데 올해부터는 출제되지 않았다라는 거, 교육과정상의 변화 때문에. 그리고 하나 더, 용어에서 산점도 상관관계가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석에서 새롭게 하나 추가됐으면 분명히 3월 학평에서 물어봤겠죠? 맞습니다. 상관관계에 대한 문제, 산점도에 대한 문제도 한 문제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되게 그렇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공부 방법을 얘기할게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파트이긴 한데요. 수학 공부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가지고 되게 많이 암기해가지고 적용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공식을 그대로 외우지 못한 경우는 아예 손도 댈 수가 없고요. 공식만 적용했을 때 풀 수 있는 문제 외에, 즉 기본 유형이 아닌 응용 문제를 여러분들이 못 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응용 문제 하나를 풀더라도 풀이 한 줄 한 줄마다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체크해서 모르는 거를 질문하고 연습을 해서 알게끔 만들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논어의 위정에서 나오는 글귀 중에서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요. 너에게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까? 아는 걸 안다고 하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아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문제를 틀렸는데 답지를 보고 알았던 거야 라고 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부지기수로 많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틀렸다라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걸 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모르는 거에서 내가 도대체 뭘 몰랐기 때문에 이걸 틀렸지? 라고 하나하나 짚어가면은 진정으로 알게 돼서 아는 거를 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순간이 올 겁니다. 자, 이렇게 총평 마무리하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여러분 15번부터 21번 문항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어요.